전화 왔어. 이거 찍을 때 일단 내 혼자서, 여기 어딘지 알겠지? 여기서 혼자서 앉아가지고 찍으니까 추워 지금. 혼자서 콧물 훌쩍훌쩍 거리고 있는데 일단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 보고자 한번 찍어 보는데 반응이 어떨지도 모르겠고, 내가 참 친절하게 이렇게 예쁜 말 써가지고 수업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어찌 보면 막말도 좀 하거든. 하잖아. 애들한테 좀 디비 자고 있으면 좀 지연이어도 하고, 하여튼 괴롭히기도 하고, 어쨌든 잠 깨우는 게 목적이지만 재미없는 수업하는 것도 싫고. 근데 인강 이거는 다 보니까 괜히 말 잘못했다가 또 뭐니 말 나올까 싶어가지고 그것도 좀 신경이 쓰여. 그냥 우리끼리 했으면 뭐 우짜라고 듣기 싫으면 말지 이런 건데, 이게 참 5만 대 다 올라가고 이러면 꼭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어쨌든 뭐 그거는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 각자 뭐 듣는 사람 뭐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는데 굳이 듣고서. 잠깐만 전화 왔다 또. 네, 여보세요? 잠깐만 영상 찍고 있다. 우리 아들 요즘에 갈수록 너희도 알다시피 이 머리가 굵어지니까 잔머리도 많이 굴린다. 그런 수업 시간에 에피소드 이야기해 줄게. 하여튼 황당한 사건이 또 있었어. 아들내미한테 그렇게 당할 줄 몰랐다. 답지 보고 이 새끼 문제 풀고 있고, 그래놓고 지가 풀었다고 씩 들고 왔는데, 두야, 이게 똑똑한 건지 약은 건지 모르겠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어가 볼게. EBS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계잖아. EBS는 수능 연계 문제이기 때문에 한 7, 80%가 거의 유사해. 문제들 보면 그 문제가 그 문제야. 그러니까 7, 80% 정도의 연계성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요것만 잘 풀어도 수능 3등급 받는데 전혀 지장 없어. 사실 여기서 어려운 난이도도 있단 말이야. EBS 다 풀 정도 되면 2, 3등급은 충분히 나와. 그거 아니더라도 EBS에서 나오는 기본 문제들만 싹 다 풀고 할 정도 실력 되면 3등급까지는 쉽게 받을 수 있어. 화학 3등급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기본적인 문제 조금 풀고 중간 수준 난이도 조금만 노력해서 풀면 3등급은 충분히 나와. 또 우리 찍신, 겐토이 신이 맞아주시면 뭐 2등급, 1등급도 재수 좋으면 나오겠지만 일단 3등급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서울대 최저가 화학은 2등급이잖아. 웬만한 대학들은 3, 4등급이면 최저 다 통과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노력해서 해봐. 이 팽수로 가지고 나왔는데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럼 진짜 화학은 한 만큼 실력 늘어. 한 만큼 실력 늘으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보면 좋은 결과 있을 테니까 해봐. 난 말 너무 착하게 하는 것 같아. 인강을 찍으니까. 이거 지금 앞부분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혼자서 버벅거리고 있다가 다시 또 찍고 집에 가서 편집 한번 해볼 생각이거든. 나 이러다가 이 편집 기술도 늘 것 같아. 하여튼 유튜브를 뭐 요즘에 많이 활용한다고 해서 나도 유튜브로 찍어보는데 지금 하는 이야기 다 쓸데없는 소리야. 나중에 문제풀이도 앞에 파트는 사실상 들을 거 없어. 첫 시간 거 지금 찍는 거 문제풀이용이야. 지금 이거 하고자 하는 거는 수능 대비해서 문제풀이야. 이론은 뒤쪽에서 내가 아까 설명하긴 했는데 뭐 원하면 다시 이론만 중심으로 수업 시간에 했던 방식으로 해서 자세히 찍어가지고 이론만 다시 2학년 애들도 볼 수 있고 3학년에서 못 따라오는 애들 위해서 이론만 따로 찍을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호응이 좋고 좋아요와 구독 이런 말 하던데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어. 뭐 구독수 많으면 광고료 뭐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주면 아싸 하는 거지 뭐. 그거 받아가지고 전에 말했잖아 내 수업 시간에 장학금 어떻게 줄지. 그거 만약에 들어오면 이왕 찍는 거 그거 들어오면 장학금을 주자. 물론 들어올 확률이 거의 없지. 듣는 사람이 몇 명 안 될 테니까 30명 되나? 아니다. 이번에 이야기 60명 되겠다. 60명
두 반이니까 40명이 되겠다. 40명에서 50명 정도 들을 것 같은데 50명이 열심히 좋아요, 구독 눌러봤자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그냥 오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나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셔가지고 많이 된다? 그러면 수익금이 들어온다? 그거 가지고 전에 이야기했던 장학금을 진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이번 기회에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에서 문제풀이 만들다가 영상까지 한번 찍어보자 한 거야. 그래서 지금 다른 선생님들 막 과제 주고 뭐하고 했을 때 안 준 것도 좀 있어. 내까지 과제 막 보태고 해가지고 애들 힘들게 하는 보다 그냥 영상 듣고 편하게 띵글띵글 하면서 듣고 문제를 직접 풀어보는 거는 그건 좀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거는 띵글띵글 하면 가서 발로줄 차뿐다. 그런 건데 하여튼 지금 내가 찍으면서도 이게 뭔 헛소리를 하고 있는가 싶다. 우리 아들 보니까 유튜브 맨날 게임 유튜브 보고 있던데 초딩 학생이 요즘에 유튜브에 신이 났어. 코로나 덕분에 하루 공부 10분 하고. 하여튼 그 사람들 보니까 오만 쇼를 하면서 막 재밌게 찍는 사람도 있고 얼척없는 헛소리 하면서 있는 사람도 있던데 그런 거 비하면 나는 참 착하게 찍는 것 같은데 몰라. 일단은 찍어보자. 이거 주게 짬뽕 해가지고 편집하는 내 마음대로 편집하고 하니까 내용이 막 흐름이 끊기고 나면 이 인간이 편집했구나, 이상하게 찍어가지고 앞뒤 바뀌었구나 생각하면 돼. 혹시나 찍다가 내용 잘못 말했으면 카톡 톡 보내가지고 선생님 거기 편집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이야기하면 다시 찍어서 줄게.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 카메라 들고 하려니까 힘들다. 일단 인사 V 내 손가락 펭수 펭수 그렇게 유명해질 때까지 몰랐지. 하여튼 왜 EBS에 화학 좀 이왕이면 화학인데 좀 화학 그런 기구 좀 그려주고 뭔가 좀 하지. 펭수 씨가 나와가지고 이 참 기억나 근데 귀엽긴 하나? 지금 이 표정은 좀 귀엽긴 한데 다른 건 모르겠다. 일단은 앞부분 서론이 길었는데 연계가 나와. 얘는 반드시 해야 돼. 수능 특강 완성하고 우리 넘기는 문제집하고 모의고사하고 요것까지 해가지고 수능 준비할 거야. 거기에 플러스 방과후 하는 애들은 기출문제 다른 것들 모의고사들 유형별로 해가 정리한 것 다뤄볼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1년을 할 건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 하여튼 일단 편집분 여기까지 찍었대. 자, 반갑습니다. 하이. 코로나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조금이라도 고3인데 수업에 도움이 되고자 한번 찍어봤습니다. 형식도 없고 특별하게 그 제약도 없고 듣기 싫으면 말고 듣고 싶으면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듣고 나면 나중에 수업할 때 분명히 도움은 되니까 집에서 뺀다 놀지 말고 좀 들으라고 만드는 거예요. 알았지? 여기서는 되게 착하게 언어 순환을 최대한 해서 찍을 생각이야.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공개가 되니까 솔직히 부담스러워. 그래서 이거 그냥 블로그나 아니면 카페에다가 따로 만들어서 우리 애들만 볼 수 있도록 만들까 하다가 내가 누구 눈치 봐야 될 것도 없고 그냥 해서 배째라고 이랬다 만들긴 만드는데 진짜 어색해. 이렇게 만들라니까. 예전에 만드는 거하고 다르게 이거는 다 공개가 될 목적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처음 듣는 사람들은 댓글 걸 거면 듣지 마. 누가 들을 안 하니까. 형식도 없고 그냥 내 편한 대로 그냥 자유롭게 찍는 거니까. 화학이 진짜 그런 거야. 푼만큼 실력 늘어. 그러니까 매번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론만 해가지고 아마 문제 안 풀린 애들이 많을 거야. 이론 학습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문제 풀어봐야 돼. 근데 2등급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이 아니거든. 일반 학교 학생들도 조금만 공부하면 2등급은 나올 수 있어. 1등급은 솔직히 운도 좀 자기 아는 스타일에 나와야 되고 운도 좀 따라야 되지만 그때 페이스 조절도 잘해야 되고. 근데 3등급 받는 거는 조금만 하면 솔직히 받아. 2등급은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3등급은 1등급은 조금 힘든 경우도 있고 노력해가지고 머리 조금 따라주고 계산력 빨리빨리 하고 실수 안 하면 충분히 1등급도 받을 수 있고 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어쨌든 내가 개인적으로 있는데 어쨌든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 화학 3등급 받는 거는 결코 어렵지 않아. 일반 학생이 조금만 노력하면 3등급 받을 수 있어. 2등급은 좀 더 노력 많이 해야 되고. 하여튼 EBS 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23일 날 그게 될 거란 말이야. 계약이. 근데 뭐 더 연장이 되니만이 아직 이야기는 논의 중인 것 같은데 뭐 모르겠고, 우리는 일단 23일 날 계약을 한다는 조건 하에 지금 한 달 가까이 뺑딱 놀다 와가지고 수업을 하면 아마 바보돼 있을 거란 말이야. 저거 들은 적은 있는데 이게 뭐지? 이런 분위기.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방지해보고자 문제에 대해서 연습 한번 해보고 이론 중요한 것들 일주일간 정리해서 그래 오라고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얼굴 안 나와. 펭수님만 볼 거야. 자, 어쨌든 EBS 요 예입니다. EBS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EBS 강의들 들어보는 것도 참 좋아요. 검증된 강사들이니까 그 사람들 거 들어보고 그걸로 해도 되고, 뭐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나는 그게 맞다 그럼 그걸로 들어가지고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거 아닌 사람들은 그냥 한번 내 거 들어보고 그냥 편하게 따라오라는 겁니다. 일단 4개의 단원으로 시험 문제 나오겠죠. 우리는 일단은 화2도 배우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시험과 관련된 거는 조금 이야기하도록 하고,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볼게. 매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하나, 둘, 셋, 4개. 그럼 우리 20문제야. 그러면 여기당 5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물론 서로 연계해가지고 막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까지 뭐 고려를 하면 서로 섞이는 부분은 있겠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한 5단원별로 5개. 그러면 쉬운 게 보통 2문제씩은 깐단 말이야. 뭐 이 단원 빼고 이 단원은 조금 전체적으로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려우니까. 근데 이게 올해 첫 시험이야. 교육과정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약간의 변화가 있어. 근데 문제를 풀어보면 이전 나왔던 작년까지의 선배들에 비해서 문제 난이도가 좀 쉬워. 그래서 올해 공부 조금만 열심히 하면 1, 2등급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이미 모의고사 2학년 때 많이 치봤잖아. 모의고사 솔직히 쉽잖아. 삽질을 많이 해서 그렇지. 알면서 틀리고. 그것만 조심하게 되면 쉬우니까 일단은 1단원을 수업 들어오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 3월 23일 날 계약할 때 오셔야 돼. 원래 지금쯤이면 여기 하학시간 모올까지 지금 진도 나가고 있을 때인데 안 나갔기 때문에 매일 하루에 1시간씩짜리 영상 강의 찍어서 올릴 거야. 그러면 그 1시간씩 듣고 오면 우리가 계약해가지고 할 때쯤이면 요 근처에서 어차피 따라가 진도는 맞춰질 거란 말이야. 모의고사하고 약간씩 딜레이 된 거 알지? 3월 모의고사도 4월 초에 치고 현재로서의 계획이야. 그 다음에 4월 모의고사는 4월 말인가로 4월 20며칠인가도 잡혀있던데 그렇게 다 치니까 어차피 우리는 준비해와야 됩니다. 아니 뭐 엉뚱한 서론이 길었네. 어쨌든 우리는 요 단원들 중에서 일단 요 단원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내용이 전체적으로 조금 쉽게 나왔어. 자, 먼저 첫걸음이 있는데 요거 한번 풀어보면 별거 아니네. 수업 시간에 맨날 봤던 거네 하고 이 2문제는 쉽게 풀릴 거야. 특히 여기에 있는 뭐 부피비, 온도 압력 같으니까 부피비, 몰수비 이용하게 되고, 전체 원자 수는 그 분자의 몰수 구하고 그 분자를 구성하는 총 원자 수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 원리 수업 시간에 많이 했었지. 그거대로 해가지고 풀면 2개는 뭐 무난하게 풀 수 있을 거야. 요게 한 중하 정도 수준? 중 정도 수준이니까 요거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요런 문제 나오면 이씨 하겠지. 먹고 하면서 역시 내가 풀 것이 아니다 하면 깔끔하게 접는 애들도 많이 생기겠지만, 이런 문제는 솔직히 못 풀겠어도 날려도 돼. 1등급 받을 거 아니면 이거 못 풀어도 전혀 문제 없어. 시간만 오히려 잡아먹고 깔끔하게 날리고 시간 남으면 이거 풀면 돼. 근데 요것도 조금만 공부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유형들이야. 왜냐면 유형들이 발음도 안 나와. 유형 사투리 쓴다고 말하지 마. 유형 여기서 뭐라 한다는 사람들은 혹시나 딴 애들, 내가 원래 수업하는 애들 말고 듣고 이 뭔 말투가 그렇노? 듣지 마. 듣지 마세요. 몰라. 일단 야를 풀 때 유형들이 비슷비슷해. 활용하는 것들이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정도 유형 수업 시간에 해줬지. 그거 정도만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2개도 풀 수 있어. 어차피 연계 문제들 참고해라고 한번 본 거니까 한번 풀어보고 안 풀리면 패스해. 뒤에 거 다 배우고 다시 돌아와서 이거 풀면 풀릴 거니까.
코로나 떠나서 춥다, 이 공간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여기. 자, 여기 어딘지 알겠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뻘짓거리 하고 있다. 자, 이론 수업은 수업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이론은 패스할 거야. 중요한 것들 한번 체크만 하고 넘어갈 거야. 특히 이 단어는 암기 부분이 많아. 일단은 여기에서 한 문제씩 매년 나오는 형태의 패턴을 따른다면 여기에서 한 문제 나올 거야. 근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거야. 암기만 하면 되는 거. 먼저 화학의 발전 과정 나오지. 화적의 발전 가능 그냥 참고로 쭉 읽어보면 되고, 불의 발견해가지고 굴이 나오고 철의 재련 나오고 연금술 나오고 화학.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들이 예전에는 참 중요하게 다루는데 지금 5분에는 문제에서 다루는 게 조금 비중이 낮아졌어.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편하게 읽고 암기하는 부분이야. 특히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중요하니까 반드시 알아두라. 암모니아의 합성과 식량 문제 해결 관계성, 요거. 특히 또 식물은 이 암모니아는 독성물질이라 했지. 암모니아는 독성물질이니까 바로 이용하지 못한다 했다.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에도 다른 형태로 바꿔서 이용하게 돼. 그 다음에 우리가 비료를 쓸 때도 이 암모니아를 주는 게 아니라 요거를 질소 비료 형태로 바꿔가지고 주는 거지.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원료로 하여 만든 질소 비료는 식량 문제에 큰 기여를 하게 되지. 이때 이 암모니아를 만들 때 여기에서 나오는 하버보슈법이 이래저래 좀 많이 쓰일 거야. 이래저래 많이 쓸 건데 이게 내가 폰 들고 잡으니까 이게 화질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어차피 너희들은 책 보고 있으니까 EBS 책 보면서 따라하면 돼. 요거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 핵심은 뭐냐면 N2하고 H2하고 이 두 개가 만나가, H2와 N2가 만나가지고 조건이 고온고압이야. 이 고온고압 조건이 만들기가 어렵다 보니까 얘 빨리 발견이 안 됐을 뿐이야. 거기에 촉매까지 들어가고, 이 촉매가 들어가면 이 고온고압을 좀 더 낮은 조건에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 과정을 하버보슈가 찾아낸 거야. 그래서 이 하버보슈법, 이거 반응식 세울 수도 있지. N2 플러스 H2하고 반응해서 NH3 만들 때 그 앞에 개수도 다 만들 수 있어야 되지. 1대 3대 2 알지? N2 플러스 3H2는 2NH3. 요거는 뭐 수업 시간에 엄청 하고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화학 공부하면서 외우기 싫다라는 거는 공부하기 싫다는 거하고 똑같다. 모든 공부의 기본은 어느 과목이든 암기가 기본 베이스야. 그거는 시간 투자하고 내같이 머리 나쁜 애도 몇 번 하면 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지가 안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해.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의류 문제. 그 다음에 관련돼서 올해 좀 들어와서 강조되는 부분인데, 천연섬유하고 합성섬유, 요거는 구분하는 거를 외워야 되는 거야. 천연섬유의 특징, 합성섬유의 특징 잘 알잖아. 너희들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이나 특히 속옷 같은 경우 면으로 많이 만들지. 이런 걸로는 속옷은 잘 만들지 않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여름에 시원해라고 뭐 이런 거 만드는 것도 봤는데, 일단 면 생각하면 되고, 천연섬유의 대표적으로 합성섬유는 나일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이미 많이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특징 그대로 외우셔야 돼. 이건 암기 파트야. 따로 설명 안 한다. 암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합성섬유의 개발의 의미, 요거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나일론 같은 경우에 요거 나일론의 특징, 특히 물을 흡수해도 팽창하지 않으며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장점. 그 말은 천연섬유의 면보다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속옷이나 이런 걸로서 면으로 만든 속옷을 입으면 땀을 흘리더라도 흡수를 잘 해주니까 좀 더 깔끔한 느낌이 들겠지. 나일론으로 속옷 만들어 입으면 뭐런 느낌이겠노. 이게 비닐로 만들어간, 비닐을 몸에 이렇게 덮고 뛰다 운동하는 거하고 똑같다 얘들아. 하여튼 뭐 그런 느낌 될 거야. 궁금하면 나일론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번 입어봐. 콧물 나올래. 큰일 났다. 추웠어요. 코로나하고 상관없어 이씨.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두 개 구분하는 거, 이거 두 개 구분하는 게 좀 관건이 될 거고, 초점이 안 맞네. 초점 맞추려 하면 설명하려 어렵다고 잘나니까 이게 한 명 옆에 안 도와주니까 나중에 방송부 한 명 꼬셔가지고 카메라 잡으라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 요 화학과 주거 문제 형태, 요것도 암기야. 사실 주거 문제 개정되면서 이게 추가가 됐어. 이 부분이, 이게 예전에는 없었어. 요 위에 또 마찬가지고, 요것도
이전에 선배들 문제 안 나왔고, 그러면 이 부분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 이 문제 관련돼서는 기출문제가 많고 여기에는 기출문제를 아마 보기가 힘들 거야. 대신에 새롭게 추가됐으니까 낼 거 많겠지. 어렵게 안 내도 된단 말이야. 이런 특징들 구분한 거 아는가 물어봐도 되고, 요런 거 구분해가지고 특징들 물어봐도 되고. 자, 특히 건축 재료에서 철 잘 알고, 스타이로폼, 이 스타이로폼, 쉽게 말해 스티로폼, 단열재로 많이 사용하지. 잘 알지. 단열재로 사용하는 거 잘 아니까 요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 시멘트, 콘크리트, 쩔은 콘크리트, 유리. 자, 유리는 1학년 때 이산화규소, 요게 모래의 주 성분이지. 모래에 포함된 이산화규소를 원료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 열 가해가지고 뽑아내는 게 유리지. 요거 1학년 때 아마 배웠을 거야. 이건 참고하시고. 특히 중요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시멘트,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구분하는 거. 우리가 다 들어본 말이야. 근데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는 수업 시간에 다 해줬지. 석회석, 탄산, 칼슘. 이게 석회석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지. 얘로 만들어진 거. 얘를 가열하여 생석회로 만든 후 점토와 섞은 건축 재료. 시멘트 가루 잘 알잖아. 그 다음에 콘크리트는 여기에다가 시멘트에다가 물에다가 모래 잘가를 넣어가지고 이게 자갈 같은 것들이 이제 구심점이 되어가지고 잘 달라붙고 튼튼하게 만들어지지. 훨씬 강하게 만들 수 있어. 침티 있다. 추워. 이 문제만 정말 추워. 혼자서 뻘짓거리 하고 있네. 다들 쌤들 위에서 교무실에서 일하고 있던데. 추워. 압축에는 강하지만 잡아당기는 힘에는 약하다. 그래서 장단점이 여기 좀 있는데 일단 구분하는 게 우선이야. 석회석, 그 다음에 모래나 그 자갈 같은 거 넣으면 시멘트에다 넣으면 콘크리트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철근을 딱 넣으면 이거 높은 건물 만들 때 이거 철근 들어가잖아. 이 철근 양 중요하잖아. 부실공사인지 아닌지 이거 양에 따라서 튼튼한 게 또 달라지거든. 그래서 콘크리트 여기에다가 이제 철근을 중심에 넣어가지고 이게 완전 이제 중심 기둥 역할을 하는 거야. 강도를 높인 것으로서 건물, 도로 등의 건설에 많이 이용하게 되는 거지. 높은 건물 만들 때 큰 철근 이빠이 들어가지. 이빠이 사투리입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내 말투에 사투리 되게 많을 거야. 일단 건축 재료에 발달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었다. 읽어보시면 돼. 쉽게 말해서 이 파트는 암기야. 암기니까 그냥 암기하시면 되고 옆에 문제들 이런 것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탄소화합물의 유형성. 탄소화합물이라는 것은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이 같이 공유 결합하여 이루어진 화합물. 그래서 탄소화합물 많이 했지. 탄소화합물 중에서도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것을 탄화수소라고 하지. 그것도 수업 시간에 설명 다 했고, 이 탄소화합물이 진동 오는데, 카톡 오는데, 이 폰은 나무 집에 있는 거 아들내미 폰 뺏어가지고 찍는 거고, 내 폰 어디 갔어요? 카톡 왔다. 지금 카톡 보면서 강의 듣고 있는 놈들 때린다. 아니다. 폰으로 다 보고 있으려나? 일단 카톡 보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인터넷 강의의 특징이지. 그래 보면 지나가다가 보면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이거 언제 이런 말 했지? 이라고 앉아 있겠지. 카톡 보면서 하지 뭐. 채팅하면서 하지 마. 궁금한 거 있으면 내한테 듣다가 묻기 위해서 카톡 하는 거는 괜찮아. 뭐 카톡 대부분 다 내 연락처 알 테니까 새벽에 1시에 묻지 마. 질문 1시에 카톡 보내는 거 누구라고 말 안 할게. 이모씨 때린다. 아, 참. 저번에 카톡 보낸 거, 문자로 보낸 거 답 안 해줬네. 까먹고 있었다. 뭐 놀고 있는데 문자 보내면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풀어가지고 그게 안 되니까 집에 가서 해줘야지 하다가 까먹었다. 미안해. 나중에 보내줄게. 이거 찍고 나서 찾아가지고 해줄게. 자, 탄소화합물 같은 경우는 다양성. 일단 탄소화합물은 구조적으로 사슬 형태의 이런 기본 구조의 단일 사슬 쫙 갈 수 있지만 이중도 나올 수 있고 삼중도 나올 수 있고 사슬의 가지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고리 형태로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또 고리 안에서도 또 뭐 이중 있는 거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읽어보시고 포도당 그 다음에 초점 안 맞다.
포도당 이 S20은 초점 되게 잘 맞던데 자동으로. 포도당 바이타민 C, 아스코르브산을 바이타민 C랍니다. 구조. 그 다음에 카페인, 잠 안 오게 하는 거 그거. 카페인 중독성이 있지.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참고하시고, 포도당 같은 경우는 분자 구조까지 다 알아두라 했다. C6H12O6 알지? 그래서 분자량 얼마? 180. 일반적으로 COH 값 주어지는 거 12, 그 다음에 H1O 16 주면 그냥 포도당 나오면 그걸 계산하고 있으면 때린다. 180이 하나라 했다. 그거 약분해가지고 실험식 나오면 얼마? 30. 6배 차이 나지. CH2O 알고 있지? 지금 들으면서 아 하고 있으면 가서 눈 찌른다. 눈 바닥 뜨고 제대로 듣고, 눈이 아니구나. 귀 끄나. 이번에 귀 빵 열고 외워놔라. 이야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탄화수소, 탄소화물 중 탄소수소로만 이루어져 있고, 요거는 조심해야 될 게 탄화수소 가지고는 완전 연소됐다는 조건 하에서 문제 많이 나오지. 탄소수만큼 이 영상에 콧물 흐흐거리는 거 다 들어가고 있는데 뭐 수업하다 계속 뻘짓거리 소리만 계속 하는데 영상을 찍으려니까 어색하고 하여튼 그래. 하여튼 콧물 훌쩍거린다고 뭐라 하지 마. 어떡하겠어. 뭐 수업 시간에도 들어본 짓 다 하는데 잠이 확 깨지 않니? 그래? 들어. 탄소는 CO2가 되는데 탄소수만큼 CO2 만들어지지. 수소수는 H가 H2 두 개가 물 하나를 이루게 되지. 그래서 수소수의 절반만큼의 물이 만들어진다 해서 요거 이용해서 거꾸로 가고 여기로 오는 거 원리 이용하는 거. 특히 C와 H가 완전 연소라는 것은 CO가 안 만들어진다는 말이야. 충분한 산소가 공급된다는 조건이 완전 연소야. 완전 연소가 이루어졌을 때는 CO2와 H2O만 생긴다는 거 말 안 해도 이 완전 연소라는 말 속에 그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지. 그래서 완전 연소가 되게 되면 이 수만큼 만들어지고 이 수만큼의 절반이 물 분자가 만들어진다 했다. 반대로 이것이 필요한 양은 요거 양은 그대로, 요거 양의 2배만큼이 수소수가 필요하지. 거꾸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돼야 돼. 그 다음에 C와 H가 반응해서 완전 연소 일어나서 얘들이 만들어질 때 필요한 산소의 양은 요것도 공식으로 해가 해줬지. CmHn 해가지고 산소의 양은 n 플러스 4분의 n. 지금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들은 적이 가물가물한 사람들은 뒤에 문제 있다. 그거 이용해야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어.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 또 쉽게 풀 수 있고. 자, 메테인 옛날 이름 메탄이지. 그 다음에 프로페인. 프로라는 말은 탄소가 3개면 프로라 했지. 요거는 탄소 4개니까 뷰테인이지. 얘는 LNG의 주성분. 이 두 개가 LPG의 주성분이랬다. 요거까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나오니? 나오지. 그래서 요거 했고 요거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LNG는 아파트에 간해가지고 들어오는 거 가벼워. CH3니까 가볍겠지. 근데 프로페인 같은 경우에는 뷰테인 같은 경우는 얘보다는 무겁지.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액화시키기가 그나마 좋아. 그래서 액화석유가스의 주성분. 그래서 우리가 부탄가스 이 옛날 이름이 부탄이잖아. 부탄가스, 프로판가스라 하잖아. 요 옛날 이름이 프로판이거든. 얘들은 들고 다니는 거. 배달 아저씨 와가지고 어깨에 짊어들고 드는 가스통이나 아니면 우리 여행 가서 놀러 가서 먹는 가스통, 조그마한 휴대용 그런 거 주성분. 얘는 저 시설에 저장되어 가지고 관을 통해 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거 값 싸잖아 얘는. 그래서 요걸로 많이 공사해가 가정주택도 바꾸고 있지. 그래서 가정용 연료 참고하시고 요거 특징 다 암기 파트야.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62도가 끓는 점이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2, 마이너스 5지. 요거에 비해서 얘 둘이는 끓는 점이 상대적으로 높지. 얘가 훨씬 낮지. 그러니까 얘는 액화시키기가 어려워. 얘는 액화시키기가 쉬워. 그나마. 그래서 얘는 액체 상태로 해가지고 막 이동하기가 좋은 거야. 요 설명 있으니까 참고하고. 요 특히 LPG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연료 요걸로도 많이 쓰지. 택시들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택시 뭐 생활 관련된 건데 강원도를 가게 되면 우리 경남 사는 사람들이 그 가스를 만땅으로 넣어가지고 강원도로 가가지고 시동을 켜면 잘 안 켜질 수가 있어. 그 성분의 이 비율이나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어. 그래서 그 지역 가가지고
가스를 넣으면 지동성이나 이런 게 좀 더 좋아질 거야. 그 다음에 부동액도 마찬가지고, 저번에 수업 시간에 한번 해줬지. 부동액도 성분도 요 남부지방은 뭐 영하 해봤자 10도, 10도면 완전 아들 얼어가지고 궁시렁궁시렁 거리지. 근데 강원도는 영하 20도, 30도 이래 내려가잖아. 체감 기온이 장난 아니지. 그런 데는 부동액의 비율이 좀 더 많이 써. 그래서 차를 실생활에 쓸 때도 그 비율이나 이런 것도 지역에 따라, 즉 사는 온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용도 이런 쓰는 양도 좀 달라지게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수업 시간에 이야기 다 했으니까 생활과 관계된 거. 자, 요 실험 연료의 연소 생성물. 쉽게 말해서 요 연료가 연소하면 요 나오는 거 석회수 나왔지. 이 석회수는 주 역할이 뭐라 했노? 이산화탄소 확인하는 쓸 때 이 확인할 때 주로 쓴다 했다. 그래서 요 화학 반응식 석회석이란다. 석회수 요 반응식도 수업 시간에 다 설명해 줬습니다. 뒤에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네. 요 석회수 수산화 칼슘 이산화탄소하고 만나면 탄산칼슘 이게 앙금이야. 덩어리. 그래서 요게 S 표시지. 요게 가라앉으면서 뿌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물 만들어지고 요 반응식도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요 연소해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액체 방울들이 생길 거야. 그러면 푸른색 염화 코발트를 갖고 가면 이거 특징이 뭐고? 푸른색 염화 코발트가 붉은색으로 변하면 물일 경우에만 변하지. 그래서 물의 존재 확인하는 거. 여기에는 이산화탄소의 존재 확인하는 거. 즉 연소가 이루어지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는 실험이지. 이때 석회수가 이산화탄소하고 반응하는 거 알아두라 했습니다. 진동 온다. 잠깐 진동 문자 확인만 해야 되나?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이론만 간단하게 하고 정리. 그 다음 에탄올 나옵니다. 에탄올 앞으로 1년 뒤에 1년 뒤도 아니다. 너시 딱 12월 올해 12월 30일이가 해가지고 오늘 31일까지 있나. 12시 땅 지나고 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라. 우리 반 애들 작년 놈들하고 매년 보라고 앉아있다. 술집 가가지고 기다렸다가 땡 하니까 술집 가가지고 짠 하면서 사진 찍어서 보내고 있는데 나 술 안 마시거든. 보내봤자 안 부럽거든. 알면서 왜 그거 찍어 보내는데 대신에 안주는 부럽더라. 안주는 야씨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의 살천지가 몸에 막 돌아다닌다. 미치겠다. 살찌 사서. 빨리 계약해가지고 움직여야지 이거. 일단 에탄올 갈게. 에탄올 요거 OH 부분이 있으면 뭐고? 알코올이 되는 거지. 메탄올, 에탄올 요 차이 중요하다.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흡입하거나 하면 말했지. 소량 흡입하면 그냥 뭐 간단하게 실명, 앞 안 보인다. 과량으로 흡입하면 잘가 했지. 죽는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뭐 말도 안 되는 그 가짜 뉴스 돌아가지고 중국인가 거기서 몸을 소독한다고 알코올을 먹는데 메탄올 먹어가지고 단체로 막 죽고 난리가 났었지. 이번에도 뉴스 나오던데 그게 중국인가 이란인가 어딘가 모르겠다. 하여튼 외국이야. 하여튼 그런 사태가 있었고 그 말고 러시아에서 그 럼준가 보드칸가 뭐 만들면서 집에서 만들 때 공업용 에탄올 공업용 메탄올 가지고 만들다가 먹고 단체로 큰일 나고 막 그런 이야기 많지. 그래서 에탄올은 물론 이것도 식용 있고 공업용 있다. 너희들 앞으로 마시게 될 거는 지금 마시고 있는 놈들 때린다. 나도 안 마시는데 먹지 마. 내가 안 하는 건 하지 말라 해. 내가 하는 거는 뭐 하지 말라 소리 잘 안 해. 거의 안 해. 에탄올 이것은 마셔도 돼. 근데 메탄올은 마시면 안 돼. 그 정도 상식은 알고 있으랬다.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읽어보면 되고. 자, 요것도 수업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만 하고 가니까 요거를 EBS에서는 조금 문제가 조금 나오니까 요거 조금 주의해서 보자. 에탄올은 술의 주 성분인데 요거 어차피 발효를 시키는 거잖아. 술 만들 때. 그래서 효모를 이용하여 과일이나 곡물 속에 포함된 당 성분 있지. 뭐 단당류, 포도당 뭐 이런 것들부터 발효를 시켜가지고 만드는데 물에 잘 녹는 부분과 녹지 않는 부분을 모두 포함하므로 물과 기름에 모두 잘 녹는다. 조심해. 녹는 거하고 이온화하고는 별개다. 얘 OH 있다고 해서 물에 녹으면
녹아 들어가는 거지. 입자들 사이에 얘 덩어리가 들어가는 거지. 이게 OH 마이너스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물에 녹이면 염기성 띈다. 가서 때리푼다. 그거 아니다. 이온화하고 용해는 다르다 했다. 수업 시간에 다 설명해 줬다. 그래서 OH 여기 떨어져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럼 H 있는 놈들은 전부 다 산이가 H 플러스 다 떨어져 나오게.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에탄올, 메탄올은 그냥 물에 녹아 들어가는 거지 이온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녹아봤자 내나 수용액에서 뭐가 된다? 중성이 된다. 근데 이게 특징이 물에도 잘 녹아 들어가고 요거 극성이지. 잘 녹지 않는 부분, 이거는 무극성 부분이겠지. 극성과 무극성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물과 기름에 모두 잘 녹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 요거 참고만 하시고, 요거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야. 발효를 시켜가지고 만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용액에서 중성을 띈다라는 거. 그래서 요즘에 지금 분기 현상 일어나는 소독용 알코올 요 원료지. 에탄올 요걸로 가지고 집에서 만들 수도 있다. 에탄올 퍼센트 75%짜리 정도 농도 맞춰가지고 물하고 희석해가 뭐 방법 유튜브 많이 나오대. 근데 유튜브에 마스크 만드는 그거는 가짜들이 효과 없는 것들 참 많던데 뭐 그거는 이제 식약청이나 공식적인 그런 것 좀 보고 해. 개인 유튜버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효과 있다 그거 믿지 마라. 아니란 거 참고하시고. 그거 아니더라도 마스크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마스크 산다고 줄을 서가 있는데 그냥 필요한 사람들 사러 안 간다. 줄 서 있다가 걸리겠다. 이쪽 지역은 뭐 크게 그건 없겠지만 일단 의료인들이나 뭐 필요한 사람들 먼저 그 다음에 뭐 급한 사람들 먼저 사라고 일단 사러는 안 가는데 문제는 우리 와이프가 필요하지. 지금 단체로 돌보는 데 끌려가 있으니까 일단 그렇다. 자, 어쨌든 다음 거 갈게. 아세트산, 에탄올 알아두고 특징. 아세트산, 요거는 산이야. 말 그대로 아세트산이야. 요거는 H 플러스 떨어져 나오지. 그 다음 특히 요거 COH를 이렇게 빼낸 거는 요거 작용기라 했지. 작용기도 설명 다 했다. 그래서 오랜 옛날부터 인류가 이용해온 대표적인 발효식품으로서 알코올이 발효되어서 만들어지는 거. 요 에탄올과 같은 이런 알코올들이 발효되어서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아스피린과 같은 의약품과 플라스틱, 염료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 뭐다? 아세트산. 요 두 개는 반드시 좀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건 잘 알잖아. 아세트산, 요거 빙초산이지, 원액. 빙초산을 5에서 6% 정도 물 타가지고 희석시켜가지고 만든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식초. 그래서 5, 6%의 아세트산 수용액을 우리는 식초라고 음식에 넣어 먹는다 했지. 요것도 빙초산 그냥 먹으면 큰일 나지.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신 거니까 참고하시고. 뭐 요거 반응이 좋으면 2학년용 이론 강의 그리고 좀 이론이 좀 부족한 애들을 위해서 진짜 이론 강의 하나씩 한 것도 찍어 올려 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는 거, 특히 또 뭐 2학년 후배들이나 뭐 아는 동생들 화학 공부에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찍는 것도 한번 고민은 해보도록 할게. 좋아요와 구독 눌리든 말든 뭐 신경 안 쓰는데 어쨌든 눌리면 고맙지. 뭐 파워 유튜브라나 뭐라 하노? 아재 된 것 같아. 요즘에 갈수록 시대에 뒤떨어지고 TMI도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바보되고 드라마에서도 TMI 나오던데. 하여튼 요즘에 아재 되는 것 같아. 마음은 아직도 20대인데 몸은 40대. 귀는 50대인가 잘 들리지도 않고 큰일 났다. 일단 열심히 만들어 볼 테니까 참고하시고 뭐 그거는 많이 듣는 사람들 나아가 요청이 있으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수업에 집중. 그 다음에 탄소화합물 폼알데하이드 C에 O하고 이중결합이 있고 HH니까 요 구조 기본 형태 요거는 알아두라. 이 정도는. 그 다음에 아세톤 잘 알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들은 그거 그 매니큐어 지기고 할 때 뭐 여러 다용도로 쓰지. 그래서 아세톤 구조 이런 특징들은 이건 다 배우는 부분이야. 그래서 특징들을 한번 읽어는 놔주세요. 구조는 알아두고 폼알데하이드는 이거는 몸에 되게 안 좋아. 폼알데하이드 뭐 아세톤도 뭐 좋은 건 알겠지만 하여튼 얘가 더 안 좋아.
포말데하이드에 인터넷 검색 조금만 하면 얼마나 안 좋은지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참고만 하시고 찾아보시고, 그 다음 탄수화물을 완전 연소했을 때 메테인은 요 아까 좀 말했지, 요거 수만큼 CO2 생기고 요거 수의 절반만큼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보면 2면 2고 6이면 3이지. 왜냐면 얘들이 완전 연소되면 CO2로 바뀌고 얘가 완전 연소되면 H2로 바뀌니까. 물론 O2는 딴 데서 오겠지, 공기 중에서. 아세트다 마찬가지로 2에서 2, 4에서 2로 갔지. 반으로 줄었지. 요거는 그대로 갔고. 했던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 탄수화물과 우리 생활. 원래 이 파트는 그냥 읽어보라 하고 수업에서 넘어갈 생각인데 영상 찍다 보니까 그냥 조금 더 수업 시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충 이런 거 있다 정도 훑어주는 거니까 놓친 사람들은 따라와 다시 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포기할 이유 없다. 특히 7등급 지금 8등급 나오는 애들은 차라리 수능 치고 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내신으로는 솔직히 모집하는 대학 원서 넣어가지고 그냥 아무 근데 밖에 못 가잖아. 근데 수능 준비 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4, 5등급만 쭉 받아도 갈 수 있는 대학의 급이 달라지잖아. 잘 생각해봐. 아직 시간 한 10개월 있으니까. 10개월 안 남았나? 이제 얼마 남았지? 3월달 지났으니까 9개월 정도 남았네? 야, 농담으로 너가 1학년 때 1년 10개월 남았다, 뭐 2년 10개월 남았다 이러다가 이제 10개월도 안 남았지. 시간 잘 갑니다. 정신 차리고 쑥쑥 합시다. 자, 요거 한번 참고해야 돼. 원유 잘 알지? 요것도 옛날에는 나왔었는데 지금은 최근에는 교육과정 바뀌고 전에는 안 나왔어. 그 앞에 또 교육과정에서는 이 원유 분별 중류 해가지고 시험 문제 단골 문제 중에 하나였어. 원유는 탄수화물의 혼합물이야, 혼합물. 그래서 이 원유 구분하는 거 요거 있지? 요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요번엔 다시 이게 나오니까 예전에서는 여기서도 한 문제 잘 나왔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파트가 요거 관련해서 한 문제 내거나 뭐 요런 것들 물어볼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 앞에서 했던 요거 비교해가지고 하는 거 요런 것들 물을 수 있습니다. 요게 5분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니까 추가된 부분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지. 근데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암기만 하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거. 그래서 원유는 순물질이 아니라 혼합물이야. 혼합물은 뭐다 했노? 순수한 물질이 그냥 단순히 섞여 있는 거. 그래서 순물질과 혼합물 나누고, 순물질은 다시 어떻게 나눈다 했노? 원소물질, 그 다음에 화합물. 원소물질은 성분 원소가 한 가지로 이루어진 거. 호돈소 물질, 원소물질 같은 말입니다. 옛날 문제에 있을 거야. 그래서 원소물질은 한 가지 원소, 수, 헬, 리베, 붕탄, 질산 중에서 한 가지로만 H2, 그 다음에 O2, 뭐 N2와 같이 한 가지로만 이루어진 거. Fe, 철, 한 가지잖아. 근데 H와 O 원소가 합해지면 H2O나 H2O2와 같은 이런 새로운 물질을 만들 수 있지. 근데 이거는 구성 성분이 구성 원소가 두 종류 이상이지. 두 종류. 그래서 이런 것들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순수한 물질을 만들면 우리는 화물이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순물질 안에는 원소 물질 또는 호돈소 물질이라 합니다. 화물로 구분되고, 이 호돈소 물질이나 화합물이 단순하게 섞여 있으면 혼합물이라 한다 했습니다. 이건 혼합물. 그래서 순물질이 있고 혼합물이 있습니다. 혼합물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섞여 있대. 어디나 골고루 섞여 있으면 균일 혼합물. 근데 부위별로 섞여 있는 비율이 다르면 불균일 혼합물이 됐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것도 이야기했을 건데 한번 공기 가만히 생각해봐라. 이게 균일 혼합물이겠나 불균일 혼합물이겠나? 당연히 균일이겠지. 야, 숨 쉬고 있다가 산소 많은 지역에 가서는 나물 그리면서 숨 쉬고 있다가 갑자기 산소 없는 지역에 가보면 하면서 숨 못 쉬고 있다가 숨 참아야 되나? 아니잖아. 다만 이 양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섞여 있는 비율은 어느 부위나 거의 비슷해. 지구상에. 물론 양은 하늘 위로 올라갈수록 농도는 희박해지는 뭐 그런 것들은 있겠지만 섞여 있는 비율은 거의 유사해. 그래서 균일 혼합물이야. 근데 흙탕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농도가 위나 아래에 다르지. 모래난이 섞여 있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또 아래에 가라앉고, 그래서 흔들어서 먹어야 되는 것들은 다 뭐라 했노? 불균일
혼합물이 됐다. 간장 같은 거, 우유 같은 거. 우유도 흔들어 쓰세요 하잖아. 근데 설탕물은 균일이야. 설탕물 위에 떠나 아래에 떠나 맛 똑같지. 물론 밑에 그 바닥에 설탕 쌓여 있는 그거는 안 녹은 거잖아. 과량으로 있어가지고 그거는 별도고. 그래서 간단하게 균일, 불균일은 흔들어서 먹어야 되면 뭐 불균일이라고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안 나올 거야 이거. 안 나와. 그냥 하도 애들이 이거 들으면 그런 거 있어 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봤습니다. 원래 표 만들어 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게 예전 문제들은 수능 한 문제로 잘 나왔거든. 초창기에는 쉽잖아. 나중에는 어렵게 점점 되면서 안 나왔지만. 그래서 요거 탄소화합물 요거 참고로 하되 의류, 플라스틱, 의약품은 좀 알아두세요. 이런 것들이 있다. 특히 줄건한 것도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 좀 잘 나오는 얘들이니까 알아두시고 읽어보시고 한번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알아두라. 요게 예전에는 시험 문제 한 문제로 잘 나왔던 부분인데 요거 한번 정리할게. 원유는 여러 가지 탄소화합물이 혼합되어 있어. 그래서 혼합되어 있으니까 분별점을 분리해낼 수 있어. 그래서 분별,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분리하는 것을 분별 증류라 합니다. 증류수 이렇게 뽑아내듯이 증류한다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분리할 수 있는데 분별 증류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여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온도가 끓는 점이 낮으니까 금방 액체에서 기체로 날아가 버리겠지. 그러니까 끓는 점이 낮은 놈들이 여기에서 금방 끓어서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석유가스가 제일 먼저 나와. 그 다음에 휘발유, 나프타, 등유, 경유, 윤활유, 증류, 찌꺼기. 찌꺼기가 이제 다 날아가고 액체 날아가면 남은 찌꺼기 있지. 그 찌꺼기 우리가 뭐라 하냐면 아스콘이라는데 편하게 쓸 때는 아스팔트. 우리 도로 다닐 때 있는 그 아스팔트지 찌꺼기. 그래서 이게 검은 뭐라다 검은 금인 황금인데 검은 황금인가 하여튼 이 원유가 남는 게 없어. 좋은 쪽이야. 버릴 게 없단 말이야. 버릴 게 없어가지고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어. 그만큼 돈 되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는 원유 찾으러 막 돌아다니고 있었잖아. 금강 찾듯이 원유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었거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분자 한 개당 탄소수가 클수록 끓는 점이 높아져. 요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는 안 했는데 예전에는 좀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인데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이 내용은 좀 빠져 있더라고. 그래서 끓는 점이 높을수록 요 아래쪽에 분리되어 나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분산력이 커가지고 탄소수가 많을수록 분산력이라는 힘이 커지게 돼. 이거 수업 시간에 한 번은 해줬을 거야. 모의고사반하고. 그래서 분산력이 커져서 끓는 점이 높아져. 분산력이라는 것은 인력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 잡아당기는 힘. 그래서 분산력이 커져서 높아져. 요거는 궁금한 사람들은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요거는 조금 심화로 해가지고 방과후나 다른 데서 좀 설명을 해줄게요. 어쨌든 요것만 알면 돼. 분자 한 개당 탄소수가 많을수록 상대방을 당기는 힘이 커져. 그래서 서로 잘 잡아당기니까 끊어내기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즉 열이 필요하단 말이야. 열 에너지가. 그래서 끓는 점이 높아지게 되더란 말이야. 그다음에 원유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화합물 중 나프타는 여러 가지 석유화학 제품으로 이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프타 보게 되면 플라스틱, 전선, 비닐, 의약품도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착각하는데 원유에서 의약품 진짜 많이 나와. 중요한 것들. 그래서 의약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런 자동차 타이어 같은 합성 공유도 나오고. 그래서 원유가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미적에 보면 적어놨지. 끓는 점이 높을수록 아래쪽에서 나오는데 탄소수가 많은 경우고 끓는 점이 낮을수록 탄소수가 적어가지고 이런 제일 먼저 나오는 쪽이 될 겁니다. 요거 나오는 거 참고해 두세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인데, 자, 문제 부분은 내가 힌트를 내일 줄 거야. 내일 힌트 주면 이게 여기 EBS 문제가 내가 풀이한 거를 일단 보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직접 풀어봐야 돼. 다 풀고 내가 내일 영상 찍을 때 풀 때 포인트나 중요한 지점을 다시 또 한번 이야기할 거야. 그러면 그거를 듣고
다 계속 듣지 말고 듣고 나서 내가 못 풀었던 문제에 그 힌트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거 다시 혼자서 풀고 영상을 들어야 돼. 일단 다 들은 사람들은 숙제다. 1, 2, 3, 4, 5, 6, 7, 8, 9가 아니고 1, 2, 다시 3, 4 이 수능 요거 난이도 높은 거 요거까지 해서 8번까지 9번, 10번까지 다 풀어가지고 다음 영상을 듣는다. 그래가지고 본 수업 들어갔을 때는 질문을 받고 모르는 거 부분을 좀 더 보강하고 요런 행태로 해가지고 수업을 이어나갈 생각이야. 어차피 수업 시간에 이거 모르는 거 풀어보라 해놓고 질문하는 것만 풀어줄 계획이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심화해서 각자 풀어볼 시간 주고 내가 풀이 한번 영상 해주고 수업 시간에 또 모르는 거 한번 더 잡아주고 요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3분 찍혔네. 요렇게 했는데 사실상 요 앞에 거 들을 거 없어. 그냥 다 외우는 거야. 수업 시간에 다 했고 한 건데 그냥 다 자기 스스로 해서 외우는 거야. 그래서 인강 1시간 들으면 아마 자기 혼자 하는 수업 시간이 한두 시간 이상 필요할 거야. 많이 필요한 사람은 2-3시간도 문제풀이 할 때는 2시간씩 3시간씩 필요할 거야. 지금은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면 그거다 맞다 이 정도 그냥 솔직히 간단하게 하면 봐봐 그냥 자 화학의 발견 과정 이런 거 있고 암모니아 중요하니까 과정 충분히 알아두시고 하버보시법 요거 시험 문제에서 반응식까지 물어보니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요거 2개 구분하는 거 있으니까 요거 2개 특징 알아두시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3개 주로 많이 나옵니다. 아셔야 됩니다. 주거 문제 해결했다는 거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탄소화합물 요런 정의 정도 알아두시고 탄소는 요런 특징 때문에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화물의 종류가 많다. 그 다음에 탄화수소 이거는 중요합니다. 탄화수소에서 아까 뒤에서 요거 되고 요거 되는 거 개수 변화까지 알아두셔야 되고 요거 분자식 알아두셔야 되고 익숙해 주세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암기. 그러면 요거는 그냥 실험에서 문제 풀면 되는 거고 에탄올 특징 알아두시고 아세트산 특징 알아두시고 요 구조 알아두시고 요거는 구조 안 알아야 되는데 포말데하이드 같은 경우는 포름알데하이드 포말데하이드 이렇게 표현되는데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 요거 아까 전에 말했죠. 개수 비율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 참고하시고 요거는 중요합니다. 요건 끝이야 사실. 5분도 안 걸려 설명하는 거. 원래 수업 시간에는 요것만 하고 넘어갈 생각이었어. 이미 다 2학년 때 수업하고 했던 거니까. 각자 복습해 오세요. 스스로 공부오라고 하고 문제 중심으로 해가 할 생각이었어. 문제 답 보면 안 돼요. 답 나왔다. 답 보면 재미없다. 실력 안 는데. 그리고 내가 계속 다 풀어만 주면 실력 정말 안 는다. 들을 때는 하면서 잘 따라오는데 혼자 풀면 들은 거는 있는데 뭐지? 시발점을 못 찾아. 시발점 욕 아니야. 또 뭐 해줬지 마. 시발점, 시작점. 또 조금 어려운 말 쓰면 참 난감하지. 참 우리 애들만 듣는 게 아니니까 말조심이 돼가지고 편하게 수업을 못 하겠다. 내 스타일 아니까 애들은 수업 시간에는 막 갑시다. 일단은 이렇게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문제 풀어온나? 죽는다. 문제 풀어오랬다. 문제 알지? 문제 풀어오세요.